자, 이 문제를 봅시다. 정말 죄송한데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AR이니까 알곤 기체죠. 그러니까 알곤 기체가 처음에 초기 상태가 1기압 25도씨, 자, 500세제곱센티미터니까 그냥 뭐 500세제곱센티미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리터로 바꾸면 몇 리터인 거예요? 0.5. 바로 0.5리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어떤 압력, 온도, 부피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PV는 NRT를 만족하는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열성 기체니까 이상 기체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고, 그게 온도가 100도씨가 되고 그다음에 부피가 1000세제곱센티미터니까 역시나 리터로 바꾸면 뭐가 된 거예요? 리터로 바꾸면 1리터로 바뀐 거죠. 그랬을 때 뭘 물었느냐? 엔트로피 변화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근데 이때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가역이란 말이 있나요? 아니요. 비가역이란 말이 있나요? 아니요.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뭐는 똑같아요? 델타 S 시스템. 엔트로피는 똑같죠. 네. 왜? 엔트로피가 무슨 함수니까? 상태 상태 함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역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선 첫 번째, 기체 몰수를 우선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체 몰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PV를 RT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변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 상태만 변했기 때문에 몰수가 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압력이 얼마냐? 압력이 1atm에 0.5. 부피는 0.5리터고 그 다음에 R, 기체상수가 뭐야? 기체상수는 그 유명한 0.08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단위는 뭐? atm, 리터, 몰의 역수에 켈빈 역수. 그 다음 온도가 처음에 몇 도였죠? 25도니까 걔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켈빈으로 바꾸면 298.15 켈빈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나면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뭐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구해봤더니 몰수가 대략 0.0204몰 이 정도 나오나 봐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최종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1atm으로 이 초기 압력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온도하고 부피만 나와 있지 최종 상태 압력은 나와 있진 않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뭘 활용하면 되겠어요? 바로 PV는 nRT. 요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어쨌거나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 변하죠. 변합니다. 그 다음에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그럼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변할 때 압력도 변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바로 요건 일정할 거 아니에요. 맞죠? 저건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NR은 P1, V1, T1은 P2, V2, T2.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현재 압력이 처음 압력이 1atm이지. 네. 그 다음에 처음 부피는 0.5리터고. 298. 자, 처음 온도는 25도니까 298.15 켈빈이고. 그 다음 나중 압력을 P2로 하고 나중 부피는 1. 1리터지. 그리고 나중 온도는 370. 100도씨니까 373.15 켈빈이라고 하면 되지. 네. 알겠죠? 네.
그럼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 나중 압력을 계산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계산기 도움을 좀 받으면 대략 값이 0.626 ATM이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네, 문제를 최종적으로 구하고 나면 아, 뭐 크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의 설명을 위해서는 뭐 있으면 편한데 몰라도 문제 푸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알고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단원자 이상 기체 분자로 가정할 수 있죠. 그죠? 비활성 기체니까 원자 하나가 분자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CB가 뭐예요? 정적 바로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열이죠. 그럼 단원자 이상 기체 정적 몰 비율은 얼마죠? 2분의 3. 그 유명한 2분의 3 R이죠. 2분의 3알. 그래서 이제 1, 2, 3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전 단계 필요한 정보들을 편의상 다 구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4. 자, 네 번째가 이제 뭐냐? 변화 과정을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이 예쁘지가 않아. 으쌰. 자, 압력축이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부피축이 있습니다. 부피. 자, 이때 여기가 이제 0.5리터, 1리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가 1 ATM, 그 다음 여기가 편의상 0.626 ATM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가 표이상. 바로 처음 상태고요. 그 다음 나중 상태. 여기가 최종 상태인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이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리 간다고 했을 때의 엔트로피를 구해보자 이런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는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르죠? 그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얘는 이 처음은 이압 25도씨 등운선 위에 있는 어떤 처음 상태고 최종 상태는 100도씨 등운선 위에 있는 어떤 상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돌아가도 결론은 같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같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5도씨에서 요렇게 이렇게 등온 변화. 직선인가요? 곡선이요. 등온선을 따라 움직이는 등온 변화. 등온선은 곡선인 거 알죠? 네. 등온선은 수식이 뭐예요? 등원선의 수식이요. 등온선의 수식이 뭐예요? P는 V분의 nRT죠? 네. 이게 등온선이잖아요. 이 온도 자리에다가 25도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건 무슨 그래프냐면 y 콜 x분의 k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예. 분수함수니까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이요. 곡선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서 어떤 가상적인 중간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 중간 상태까지 등온 변화로 움직인 다음에 중간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는 뭐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부피. 바로 부피가 일정한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처음에서 최종까지의 엔트로피 변화랑 변화는 동일할 거다. 알겠죠? 예? 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델타 S 시스템은 결국 뭐냐면 델타 S 등온. 근데 그 등온이 25도씨로 등온이에요? 100도씨로 등온이에요? 25도로 등온인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처음에 온도. 25도씨로. 그 다음 더하기 뭐가 더해지는 거야? 델타 S 정적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식 뭐예요?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식. NR. 등온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식 뭐예요? 외우라고 했잖아요. 등온 과정에서 그렇지. NR 로그 V1에서 V2 봤죠? 기억나요? 네. 그 다음 정적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식 뭐예요? 뭐지? NCV LNT. NCV ln T1에서 T2 맞습니까? 네. 아까 배웠던 식을 외워서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자, 몰수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기 이거 구해놨네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구해놨네요. 그 다음 R 알아요. 기체상수는 당연히 아는 거고 네. 그 다음에 V1, V2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자, 0.5리터, 1리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니까 누구를 V2라고 하고 누구를 V1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걸 V2, 이걸 V1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온도 T1에서 T2로 변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니까 누구를 T2라고 하고 누구를 T1이라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내가 외우라고 했던 수식 그대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자, 우선 n은 뭐 이렇게 nr은 그냥 그대로 두자. 다음 곱하기 로그 V1에서 V2니까 V1에서 V2 나누면 로그 2죠. 네. 다음 더하기 n 한 다음에 CB가 뭐였어요? 2분의 3 R이었죠?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T1에서 T2니까 25도씨 100도씨죠? 네. 그러면은 373.15 켈빈 아래쪽은 298.15 켈빈 네.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됐죠? 네. 그러면 쟤만 다시 계산해 주면
어떻게 살았까? 어떻게 살았까? 어떻게 살았까? 지울 때가 여기 지울게요. 네. 그럼 요 경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NR로 묶을 수 있죠. 네. NR로 묶으면 로그 2 더하기 2분의 3 로그 298.15분의 373.15 요걸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때 저 n자리에 뭐 넣고요? 0.20 n자리에 아까 구해놓은 요거 0.0204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r자리에 뭐 넣고요? 0.0 자, 저 r자리에다가 엔트로피 구할 때는 8.314 8.3을 넣어야 되겠어요? 네. 8.314 단위는 줄 줄 리터 버블 켈빈 몰. 저게 기체상수의 개념입니다. ATM 곱하기 리터가 줄이 돼. 알겠죠? 그래서 기체상수에는 8.31 줄 켈빈 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뒤쪽은 단위 있어요? 단위 없어요? 이건 그냥 숫자라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숫자니까 놓고 계산하면 자, 몰 약분되고 무슨 단위만 남겠어요? 줄 퍼 케빈 줄 퍼 켈빈만 남으니까 계산기 놓고 쭉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뭐로 나오냐면 바로 0.175 줄 퍼 켈빈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쨌건 이게 처음이고 이게 최종이잖아요. 네. 그럼 얘를 꼭 여기서 이리 간다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바로 이리 갔다가 요렇게 가는 경로도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등압 또 다른 중간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요거는 등압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등압 과정에서 그 다음은 또 무슨 관계예요? 또 등온이죠. 등온인데 몇 도로 등온이에요? 그때는 100도로 등온인 거죠.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는 어떤 정보가 또 하나 필요해요. 바로 요 부피가 필요한 거예요. 요 부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 부피가 얼마인지는 사실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뭐예요? 당연히 구하죠. 볼 수- PV는 NRT가 만족될 테니까요. 아, 그러면 이때 이 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V V 뭐라고 할까? V 중이라고 합시다. 뭐 V 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V 중이 알려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가 변할 때 뭐도 계산할 수 있다? 엔트로피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가는 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건데 컨셉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등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트로피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고 할 때 엔트로피 식은 뭐예요? NCP NCP LN 로그 V T1 T1분의 T2 맞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는 NR NR LN 로그 V1분의 V2 예분의 예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두 개를 더해도 결론은 같다 다르다? 맞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거하고 요겁니다. 알겠죠? 네. 이 컨셉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11분이요. 11분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 됐어요? 예. 자 다음 지운다. 네. 여기 지울게요. 네. 으이씨.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이건 이제 화학 잘 쓸 거. 자,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 3. 3등급 맞아야 돼. 이번에 몇 등급이었는데? 6등급이요. 아, 근데 몇 등급이에요? 나 1차 때 좀 못 쳤는데 2차 때 좀 잘 쳤어. 그래도 거기서 자, 이건 보죠. 몇 등급인지 몰랐는데 앞에 아니 말만. 녹화가 되어 있어서 말하는 자, 보자. 녹화가 되어 있어. 아이, 조용. 뭐 남의 성적에 관심이 많아요. 빨리. 원래 관심 많습니다. 나의 사실은. 난 자기 성적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3등급 선생님께 맞고 알려주세요. 그냥 치킨 얻어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봅시다. 네. 자, 교재로는 104페이지인데 여기서 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을 뜻합니다. 정상 상태 변화 과정. 네, 정상 상태 변화 과정. 압력이 일정하다. 자, 정상 상태 변화의 뜻이 뭐냐면 정상 끓는 적 압력 일정하다. 정상 끓는 적 압력이 일정하다. 네. 1번. 네. 좋다. 여기서 정상 상태 변화라는 것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상태가 상평형을 이루고 공존하는 것을 정상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가역입니다. 가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상태 변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H2O죠, 그렇죠? 자, 그럼 H2O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example 1. 자, 그냥 편의상 1ATM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H2O, 위쪽에 수증기. 알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온도가 99도씨다. 99도씨. 그러면 이때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이건 되는데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민결 이해하겠어요? 네. 즉 뭐냐면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99도씨에선 뭐만 나타날 수 있다? 액체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수증기가 있게 하더라도 곧 수증기가 액체로 응축되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9도씨에서는 어떻게 돼? 응축은 자발적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처럼 아니지 응축이니까 그래서 응축은 자발적이고 이 아래쪽처럼 기화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 비자발적이라는 거죠. 네, 비자발적의 저게 동의어가 불가능입니다. 비자발적의 동의어가 불가능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예? 네. 자, 반면에 이렇게 하자. 다시 반면에 뭘 해볼까? 똑같이 1ATM이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자 위아래랑 같은 상황이라고 봅시다. 근데 온도가 101도예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원 ATM 조건에서 모두 다 기화가 된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가능하죠. 바로 기화가 자발적입니다. 하지만 101도씨로 유지될 때는 거꾸로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불가능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이 경우는 액화가 불가능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원 ATM으로 누르고 있는데 물만 있습니다. 이때 온도는 100도씨. 100도씨. 근데 여기서 약간 기화를 시켜서 물도 존재하게 하고 수증기도 있게 하는 상태. 역시나 100도씨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기화를 시켰다고 칩시다. 역시나 100도씨에서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이건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가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아, 100도씨로 유지를 하면
순전히 H2O만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원IQM 조건에서. 그리고 100도씨로 유지를 하면 H2O 가스하고 H2O 리퀴드를 공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전부 다 기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내가 원하는 어느 쪽으로건 다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역, 가역이라고 하고 이걸 정상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이걸 정상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이때 이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순물질에서예요. 어디서? 순물질에서. 혼합물이면 이렇게 안 됩니다. 혼합물이면 그 상태 변화 조건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순물질에서는 이런 식의 정상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혼합물에서는 정상 상태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정상 상태 변화에서는 그 온도가 뭐가 된다? 표준 상태가 됩니다. 보통 표준 상태라고 하면 온도를 몇 도로 정하죠? 25도로 정하죠. 그런데 H2O의 상태 변화에선 100도씨가 표준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온도 자체가 뭐다? 표준 온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는 정상 상태 변화 온도가 표준 온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H2의 경우 표준 온도가 될 수 있는 게 몇 도하고 몇 도란 얘기입니까? H2의 경우는. H2O의 표준 온도가 될 수 있는 건 몇 도, 몇 도? 0도. 0도하고 100도씨라는 얘기입니다. (0도씨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고체 액체가 공존할 수 있죠. 네. 그게 그 융해 혹은 응고 과정의 표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100도씨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정상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기 썼던 것처럼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할 수 있죠. 그러면 100도씨 역시 저 증발 과정의 표준 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대 여기 줄게요. 네. (3) 델타 S 상변화 노트. 자, 여기 보시면 네. 엄밀하게는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정상 상변화. 그때 자체가 표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T분의 델타 H 정상 상변화. 그때의 엔탈피를 온도로 나눠주면 끝입니다. 아.
그리고 이때 이 온도가 네. 바로 정상. 정상 상변화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건 무슨 물질에서? 순물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온도에다가 백설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백설 표시의 뜻은 퓨어. 알겠죠? 와. 자, 왜냐? 아까 네.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의 원래 정의가 뭐였죠? T분의 원래 정의가 라운드 인티그럴 T분의 dq 레바시블이었죠. 자, 근데 정상 상변화는 온도가 막 변해요, 등온이에요. 부모님이랑 100도씨를 일정하잖아요. 뭐 물하고 얼음이면 0도씨를 일정할 거고요. 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t분의 1 한 다음에 인티그럴 dq 시스템 레바시블이잖아. 네. 그러면 미분했던 걸 적분하는 거니까 t분의 q 시스템 다시 리버시블이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도 네. 정상 상변화는 1atm의 등압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1atm, 1atm, 1atm. 그러면 등압 과정에서의 열량은 뭐로 바뀌죠? 델타 H. 엔탈피로 바뀌죠. 왜냐하면 엔탈피의 정의가 등압 과정에서의 출입한 열량을 엔탈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온도를 그때 엔탈피로 나누면 그게 정상 상태 변화에서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이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겠죠? 아마 학교 학습지에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상 상태 변화면 그때 엔탈피를 그때의 정상 상태 변화 온도로 나누면 바로 엔트로피 변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완전 중요하다. 예.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아, 시마이 데스.